안녕하세요. 저는 하얀술 이정입니다. 하얀술 패키지를 가지고 오늘은 이화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얀술 패키지를 우선 열어볼게요. 하얀술 패키지를 열면은요, 이렇게 놓을까요? 이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얀술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에는 뭐 고객센터라든가 AS와 관계된 게 있고요. 하얀술 막걸리 제조법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들어 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하얀술 이화주 제조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조법대로 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조법을 여기다 놓을게요. 자, 우선 세척하라고 되어 있네요. 용기를 뜨거운 물로 세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뚜껑을 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물 2리터를 넣으라고 했네요. 물은 1리터입니다. 그래서 물을 1리터 그리고 2리터. 막걸리를 할 때는 4리터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화주를 할 때는, 이화주는 원래 물이 들어가지 않는 술이잖아요. 그래서 2리터의 술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가지고 한 팩을 용기에 부어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팩을 넣을 거예요. 가위로 자르시고요. 이화주 팩은 한꺼번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몇 차례 나누어 가지고 섞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휘핑기를 늘 쓰는 그 휘핑기를 썼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휘핑기를 써 보겠습니다. 어떤 휘핑기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휘핑기도 가능할까? 뭐 이런, 안 써보신 분들은 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른 휘핑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휘핑기로 하세요. 가능한 한 몽울몽울 져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요. 가능한 한 몽울몽울한 게 없는 게 균형적인 발효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몽울몽울 생기는 것들을 좀 없애시면서 휘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물량이 막걸리를 만들 때보다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요.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아주 고르게 휘핑하지 않으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뭐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는 거는 왼쪽으로 하셔야 잘 풀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푸세요. 오른쪽으로 푸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화주는요, 반죽이 수제비 반죽보다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더 물을 적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1리터 혹은 1.5리터에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너무 풀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2리터에다가 제가 푸는 거예요. 자, 2리터에 지금 제가 이거를 다 휘핑했어요. 자, 2리터에다가 2리터 물에다가 900ml 하얀술 한 봉지를 하면은요, 농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떨어지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농도가 꽤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12시간 이상 혹은 하루 정도 숙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리고 그 알코올 발효는 현기성이잖아요. 산소가 없어야 발효가 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실온에 발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총 무게는요 3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 숙성합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 동안 발효가 진행이 돼서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게요. 좀 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몽글몽글 졌던 게 지금 상태는요, 다 물같이 됐어요.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는 뚝뚝 떨어져서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물 같은 상태가 됐네요. 자, 여기다 한 포를 더 넣을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시간 이후에 한 팩을 더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이후에 한 팩을 더 넣겠습니다. 처음에 물 2리터에다가 900ml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한 팩을 넣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섞어줄 거예요. 그런데 입자가 들어갔으니까 물처럼 곱게 된다고 해도 이미 섞여 있어서요. 농도는 아주 되직하지는 않지만 물처럼 맑은 농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피가 좀 늘어나서 그죠? 훨씬 하기는 좋아졌어요. 한 3번, 4번 혹은 5번 정도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항상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원래 맹물에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 지금 발효 중이라서요. 기포가 자극을 주니까 기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래 재래식 전통주는 구멍떡 혹은 물성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구멍떡이 이화주의 그 전처리법, 재료 처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알파미 호화된 쌀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알파미가 발효되는 퍼센트는요, 그냥 떡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잘 섞으셔야 돼요. 속까지. 안 그러시면 그냥 이제는 좀 농도가 있어서요. 그 처음에 물에 섞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냥 덩어리째 뭉쳐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속까지 휘핑기를 넣으셔 가지고요. 하나씩 몽우리 지는 게 큰 덩어리로 있지 않게 이렇게 손질해 주셔야 돼요. 주부님들은 집에서 많이 해보셨던 작업이라 별로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구멍떡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고는 스러워도요, 구멍떡보다는 훨씬 덜 수고스럽죠. 구멍떡 하려면 1kg 하는데도 뭐 어떤 분은 2시간 걸렸어요, 3시간 걸렸어요, 주걱이 부러졌어요,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농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큰 거는 없고요. 작은 몽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어야 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좀 거칠게 섞은 농도를 보여드릴게요. 처음과 다름이 없지요. 별로 다를 바가 없으나 세심하게 보면은요. 섞으시다 보면 물에 섞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쭉하구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정도 농도를 가지고 해놓고요. 다시 24시간 실온에서 혹은 12시간만 하셔도 되는데요. 한번 실온에 놔둬 보겠습니다.
역시 뚜껑은 덮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시온에 12시간 혹은 24시간 두겠습니다. 저는 24시간 두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시간 혹은 24시간 전에 물 200에서 시작했어요. 200에서 한 포를 넣어서 12시간 뒀고요. 다시 한 포를 넣어서 12시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2포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상태부터 요아주를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려보려고 해요. 요 상태는요. 살짝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가지 이상을 섞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채내리라 그랬잖아요. 아, 2봉지를 넣으면 질감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 궁금하시죠? 요 정도 질감입니다. 걸쭉하기가. 그래서 요 정도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요 정도로 하세요. 그러나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죠? 채내림 하시라고요. 2가지 이상이 섞이면 물도 채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루 섞이지 않기 때문에 채 내려서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채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질감입니다. 보이나요? 앞으로 좀 더 당겨 드릴까요? 자, 요렇게 하루 정도 2포를 넣었을 때 질감이 요 정도입니다. 제가 3포 정도까지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포의 상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포를 넣었을 때 질감은 어느 정도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2포 때의 질감과 3포 때의 질감은 어느 정도로 차이 날까? 무척 궁금하시잖아요. 자, 3포를 넣었을 때 질감은 이래요. 그야말로 그죠? 요 플레보다 조금 더 되다고 해야 되죠? 요 정도 느낌입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채를 치지 않아서요. 네, 요 정도. 이런 질감입니다. 그럼 요것도 체에 한번 걸러 가지고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이 채는요. 한 50ml 정도 되는 좀 아주 곱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운 채예요. 보세요. 지금 되직하다 보니까 안 내려가잖아요. 채 내리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왜 채를 내려야 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한 포를 더 넣었을 뿐인데 이 농도 되직하기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2포를 넣으시든지 혹은 3포를 넣으시든지 그 통 안에 있는 레시피에는요 3포를 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3포를 넣는 질감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2포를 넣으셔도 돼요.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그 2포를 넣었을 때 질감 정도는 시중에서 파는 이화주 농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병입해서
뭐 혹은 주전자에 넣어서 따라 먹을 수 있는 정도고요. 지금 요거는요, 주전자에 넣어서 따를 수 있는 농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제가 탁탁 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농도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하얀 술 3포를 가지고 지금 만든 이화주입니다. 원래 이화주는 이 상태에서 물을 섞어서 마시거나 도시락으로 고체 상태의 술을 가지고 갔었던 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 일부러 그냥 거칠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되직하기가 그야말로 고체술이라고 할 수 있는 농도예요. 3포를 섞었을 때 느낌이 이 정도고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죠? 평평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2포를 했을 때, 3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며칠 걸렸냐? 네, 12시간 혹은 24시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하얀 술로, 하얀 술 패키지로 만든 이화주 제조법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돼도 되는데요. 이 상태로 드시지 말고요. 양조장이란다. 이 상태로 드시지 마시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드시거나 혹은 집에서 만든 오미자청이 있으면 오미자청을 타서 섞으셔도 되고요. 블렌딩하는 베이스 술로 상당히 좋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화주로 다양한 블렌딩,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블렌딩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얀술 이정희였습니다.